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업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이 수업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사상의학을 이해를 하는데 각 사람마다 다 체질이 있다. 네 가지 체질이 있고 그 네 가지 체질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그리고는 타고났대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써먹을 거냐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과연 특히 여러분들 이 수업 듣는 여러분들 아직 결혼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또 여자친구로 사귈 수도 있고 또 남자친구로 사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이 결혼 잘못하면은 패가 망신하고 또 결혼 잘하면은 집안이 잘 되고 융성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각 체질별 특징에 따라서 결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또 남녀 간의 데이트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네, 그런 얘기를 좀 이끌어 나갈 거예요. 일단 태양인의 경우로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태양인이 태양끼리 만났을 때는 어떻을까? 남녀 간에 태양인하고 태양인하고 결혼할 수가 있겠죠. 또 친구로 사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은 태양인은 성격이 좀 급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은 사실 화가 난 게 아닌데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성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때는 싸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태양인하고 결혼해서 둘이 서로 얘기를 하면은 이웃집에서 볼 때는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걸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태양인은 원래 그럴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이 태양인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드물은데 보통의 경우는 자식을 많이 못 낳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그건 옛날 얘기고 요새는 어디 자식 낳아도 옛날같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낳지 않잖아요. 요새는 보통 한둘, 한 명, 두 명, 많아야 세 명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건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다 보니까 태양인하고 만날 때는 하룻밤 사이에도 만리장성을 쌓을 수도 있어요. 의기가 투합하면 서로 의리가 맞으면은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있다.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태양인하고 소양인하고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태양인 남자인 경우에는 소양인 여자하고 만났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태양인 남자는 무조건 대의적인 명분으로 일을 잘해요. 근데 소양인 여자가 그거를 컨트롤 한다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당신 너무 급하니까 좀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소양인도 맞장구를 치거든요. 그러면 태양인들이 더 앞에 그러다 보면은 집안일을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태양인 남자와 소양인 여자가 만났을 때에는 소양인 여자가 태양인 남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별로 안 해요. 반대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태양인 남자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바깥에서 일을 해. 그러다 보면 집안일은 까맣게 잊고 지내는 거야. 또 소양인 여자가 또 그거를 또 너무 꽁하니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태양인 남자인 경우에는 소양인 여자하고 만나면은 자기가 뜻한 바 일은 되게 잘하겠죠. 하지만 집안일에 있어서는 좀 소홀히 하기가 쉽다. 이럴 수가 있겠어요. 또 태양인하고 태음인하고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태양인 남자 같은 경우는 바깥에 일을 하려고 하고 태음인 여자는 집에서 묵묵하게 집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완급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태양인 남자가 바깥에 일을 의리 명분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한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집안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태음인 여자는 오히려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를 완급 조절이라는 건 당신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겠죠. 또 한편 또 다르게 말한다면은
태음인 여자는 태양인 남자한테 집안일이라든지 좀 천천히 하라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태양인 남자가 오히려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좀 어폐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 궁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태양인하고 소음인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태양인 남자하고 소음인 여자하고. 그런 경우는 소음인 여자 같은 경우는 되게 애교를 잘 떨어요. 집안일도 아기자기하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귀염을 많이 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은 집안에서 그 알콩달콩 깨가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옹졸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소음인 여자가. 옹졸하게 행동하는 소음인 여자라면은 태양인 남자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인 남자가 뭐 회사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당에 들어서 조직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 소음인 여자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당신 왜 전엔 이 말하고 이 말했냐. 사사건건 시비 걸기 시작하면은 맨날 부부싸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좋게 되면은 집안일도 알콩달콩 정말 깨가 쏟아지고, 나쁘게 말하면은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서 태양인 남자가 성공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죠. 그거는 모든 체질이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라도 남녀간에 만난다는 거는 좋게 말하면은 무지하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패가망신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거를 예상을 하고 사귀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사귀면 좋을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완만하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제 1대1 말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경우들, 이제 케이스별로 얘기를 하면 이제 할 얘기는 많아요. 많은데 이제 수업 시간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체질별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인과 태양이 만나면 100% 좋다. 아니면 100% 나쁘다. 이거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태양하고 소매하고 만났을 때 100% 좋다, 나쁘다. 이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당사자들끼리.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소양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소양인 남자와 소양인 여자가 만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소양인은 그렇잖아도 귀가 좀 얇아요. 귀가 얇다는 소리가 귀가 사이즈가 작다든지 가죽이 얇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남이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죠. 누가 얘기하면 혹하니 잘 들어요. 정말 그래? 그리고 소양인들의 말을 들을 때는 얘기할 때 혹할 때 정말 어떤 사람 귀가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귀가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요, 진짜. 나는 그런 환자를 봤어요. 어떤 환자, 소양인 환자였는데 딱 와서 내가 쭉 얘기를 하니까 내 말에 막 빨려 들어와. 빨려 들어오면서 귀까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나도 놀랬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양인은 귀가 얇다. 귀가 얇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건을 사도 충동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누가 얘기를 하면 의심을 별로 안 해요. 의심을 한다면 귀가 얇다고 그러지 않죠. 귀가 얇은 소양인들은 되게 남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남도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소양인 남자 같은 경우는 소양인 남자는 대개가 이제 데이트를 하더라도 새로운 데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 만났던 데 계속 만나는 걸 싫어해요. 오늘은 A라는 장소에서 만났으면 내일은 B라는 장소에서 만나고 또 그 다음은 C라는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만난다 그러면 지겨워해요. 소양인 남자들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소양인 남자와 소양인 여자가 데이트를 한다면 정말 신이 나겠죠. 데이트할 때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리고 007 데이트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데이트할 때는 신이 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소양인 남자나 소양인 여자는 다 계모임도 나가고 직장 모임도 나가다 보면 집안일은 돌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데이트할 때는 신이 나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결혼한 다음에도 데이트할 때와 같이, 연애하던 시절과 같이 재미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소양인 남자와 소양인 여자가 결혼했을 때는 자녀가 났을 때, 자녀 교육은 딴판인 수가 있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요. 되게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우리가 신경을 쓰죠. 근데 쉽게 말하면 소양인 남녀는, 엄마 아빠는 자녀들은 집에서 놀으라고 엄마 아빠끼리 영화 보러 가.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좀 집안일은 팽개치고 엄마 아빠끼리 노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소양인 부부의 특징이다. 물론 안 그런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특징이 있으면은 자녀를 놔두고 엄마 아빠끼리 영화를 보러 간다 하면은 소양인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런 다음에 소양인 남자와 태양인 여자는 어떨까요? 정말 희한하게 언뜻 보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면은 남자가 되게 주도적이고 여자가 좀 그렇게 수동적이 되기가 쉽죠. 왜냐하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니까.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도 맛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 소양인 남자와 태양인 여자가 만나면은 여자 말을 들어요. 쉽게 말하면 가장이 꼭 여자 같아. 집안일 주도하는 것도 그렇고 누굴 만나도 그렇고 여자가 더 주도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자, 다시 한번요. 소양인 남자와 태양인 여자가 만나면은 태양인 여자가 오히려 주도를 해요. 그래서 소양인 남자가 오히려 애교 떨어요. 그 마누라 앞에서. 참 재밌지 않아요? 또 그걸 또 좋아해요. 그럴 때 소양인 남자. 언뜻 보면 소양인 남자가 다 주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강한 배우자를 만나면 그 배우자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나 봐요. 그리고 그걸 또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싸움에서 눌린다는 표현이 날 거예요. 그리고 소양인 남자와 태음인 여자가 만나면 어떨까? 내가 보기에는 참 이상적인 형태 중에 하나라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소양인 남자가 바깥의 일을 하고 정말 즉흥적이고 애교도 떨고 집안일도 할 때는 잘하고 이래요. 또 태음인 여자는 집안을 굳건히 지켜줘요. 그러면은 좀 재미가 있죠. 특히 태음인 여자가 소양인 남자가 막 일을 하고 그럴 때 때로는 충고를 해요. 당신 너무 요새 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소양인 남자가 말을 들어요. 태양인 남자가 말을 잘 안 듣는데 소양인 남자가 말을 들어요. 그러면 완급이 조절이 되겠죠. 그러면 생각보다 좋아요. 하지만 태음인 여자가 생각보다 집안일을 아기자기하게 못해요. 손은 커요. 태음인 여자들이. 손이 커서 손 크다는 얘기는 알죠. 손 크다니까 뭐 손이 정말 이만 크다 이게 아니라 음식 같은 거 만들려면 푸짐하게 만들어요. 선물을 해도 푸짐하게 하는 편이지 깨짝깨짝 놀지 않아요. 손님 치레한다 그러면은 뭐 상다리가 꺽 떨지게 딱 이런 것 스타일을 좋아하지. 뭐 조금 부족하다 음식이 부족하다 이러면 정말 싫어해요. 태음인 여자다. 그래서 소양인 남자도 그렇잖아도 바깥에 가면은 기마이파로 돈을 다 써요. 소양인 남자들이. 그러니까 술 마시고 기분 좋다라든지 부추기면은 신이 나서 있는 돈 다 써요. 그런데 태음인 여자도 집에서 손님 치라면은 손이 커서 음식을 막 많이 차려. 그러면 돈이 집들이 한다면 돈이 막 몇십만씩 깨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양인 남자와 태음인 여자가 만나면은 집안에 재산을 못 모아. 왜냐면 남자는 남자대로 바깥에서 돈 쓰고 여자는 여자대로 집에서 손 크게 막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겠죠.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소양인 남자고 태음인 여자하고 데이트를 한다 할 때는 야 재산을 좀 부지런히 모아라. 이 말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재산을 못 모으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또 소양인 남자와 소음인 여자가 만났다. 그럼 어떨까요? 일단은 아기자기한 건 참 좋다고 봐요. 그걸 깨도 쏟아지고 좋아요. 그런데 소음인 여자가 생각보다 소양인 남자를 컨트롤을 잘 못해요. 쉽게 말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남자는 부인 말을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요. 그 세상이 철칙이에요. 이 부부간에 살 때 남자가 자기 잘못 팍 할 때 여자가 충고를 했을 때 남자가 여자 말을 들어서 완급을 조절하면은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어요. 그걸 부부간에 정도 돈독해.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 여자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서 꼭 망해요. 자, 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자라면은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 부인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은 손해보지 않아요. 그걸 꼭 명심해요. 또 여러분들이 여자라면은 자기 남편, 남자 애인을 가능하면은 부인 말을 듣도록 만들으세요. 그러면은 집안일이 크게 나빠지지 않아요. 좋으면 좋아졌지. 패하지는 않아요. 그건 철칙이에요. 안 그러면 집안이 깨져요. 그거를 꼭 명심하세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소양인 남자와 소음인 여자가 만났을 때 그럼 어떠냐? 그러면은 소음인 여자가 소양인 남자를 컨트롤 잘 못하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기자기한 건 좋아요. 그러니까 소양인 남자는 신이 나죠. 바깥에 있는 남자 방해 부리지도 않고 신은 나는데 아차 잘못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소음인 여자가 소양인 남자를 컨트롤 못하면 소양이나 꼭 바람피해요. 바람피기가 참 싫어요. 나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소음인 여자다. 근데 여러분 남자친구가 소양이다. 그러면은 바람 한두 번 필 각오하고 결혼하기를 바래요.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만 보고 뭐 바람 얘기하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태음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태음인 남자가 태음인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 집안일이 크게 풍지평판은 없는데 답답해 서로. 예를 들어서요. 태음이는 말을 하더라도 직접 표현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방이 덥다. 방이 더우니까 아 여보 문 열어줘.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옆에 사람은 아 방이 덥다. 무지하게 덥지. 그 얘기는 사실 뭘까요? 상대방 뭐 문을 열어달라는 표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제 문을 열었어.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태음이는 또 그렇게 말한다. 아 누가 문 열으라고 그래서 아까 덥다고만 했지. 화를 벌컥 내요. 그 상대방이 또 문을 닫아줘야 돼. 참 재밌지 않아요? 태음이는 결코 직접 표현, 문을 열어라, 닫아라, 밥을 먹자 이렇게 표현을 안 해. 밥을 먹고 싶으면 아 우리 좀 시간이 꽤 된 것 같다. 아 우리 좀 배고픈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지. 밥 먹자. 이런 직접 화수를 쓰지 않아요. 간접 화법을 써요. 그런데 태음인이 만약에 이제 태음인 부부가 있어요. 태음인 남자가 아 방이 좀 덥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다른 체질 사람 부인 같으면 문을 열다든 이러는데 태음인 부인도 아 그래 아 무지하게 덥지. 아 나도 덥다. 양쪽이 다 그런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열받쳐요. 생각을 해봐요. 아 나는 덥다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 그렇지 무지하게 덥다 하고 맹기적거려봐. 그차도 태음이는 엉덩이가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맹기적거리기 쉬워요. 엉덩이 무겁다니까 엉덩이 뭐 사이즈가 크다든지 엉덩이가 정말 근수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엉덩이가 무겁다는 뜻은 한번 앉으면 맹기적거리고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누우면 일어나기 싫어하고 앉으면 일어나기 싫어해요. 맹기적거린다고 그래 그거를. 그차도 엉덩이 무거운 태음이니 아 날씨 덥다 했는데 상대방이 똑같이 그런다. 이러면 열불 터진다고. 더 희한하죠. 내가 게을른데 태음이 좀 게을러요. 내가 게을르면 상대방이 더 게을르면 화가 더 나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태음인 부부인 경우에는 태음인 남자가 덥다고 해서 상대방도 같이 맹기적거리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태음인 여자가 그냥 사근사근하고 고문해서 같이 문 열어주면 신이 나죠. 그리고 태음인 남자가 적당히 바람을 펴도 태음인 여자는 또 받아줘요. 참 재밌지 않아요? 바람 펴도 받아준다니. 근데 일부러 바람 피면 안 되고요.
사실은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 한의원에서 있다 보면은 별의별 직업, 별의별 환자, 뭐 사연도 구구절절한 여러 경우를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놀라지를 않아요. 웬만한 경우는 난 다 봤으니까. 뭐 그러면은 그래서 쭉 경험상 보면은 태음인이 바람을 펴도 태음인 여자는 웬만하면 받아준다. 또 받아준다 일부러 피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다. 자, 다음에요. 태음인 남자와 태양인 여자는 어땠을까? 사실 그런 경우는 재밌는 게 태양인 여자가 성공하도록 남자가 도와줘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태양인 여자가 번뜩거리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 태음인 남자는 그걸 알아요. 근데 자기는 못해. 그러면은 자기는 듬직하게 여자를 밀어줘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궁합이죠. 또 태음인 남자와 소양인 여자가 만났다. 그러면은 소양인 여자가 집안일이라든지 바깥에 많이 주도를 하고 태음인 남자가 오히려 듬직하게 밀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괜찮지만 태음인 남자가 옹졸한 경우에는 마음이 넓은 경우는 좋은데 태음인 남자도 옹졸한 태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양인 여자가 되게 피곤해해요. 오히려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리고 태음인 남자와 소음인 여자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궁합이 괜찮은데 재밌는 거는 소음인 여자가 이리저리 궁리하고 아야하는 거를 태음인 남자가 다 알아요. 쉽게 말하면 딴 주머니 창가까지 다 알아. 그러면서 모른 척해. 그걸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뺏어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 그리고 소음인 여자가 그 집안일도 잘하고 또 아기자기한 것도 애교도 떨고 그러니까 태음인 남자와 소음인 여자가 만나면은 되게 그 남들이 볼 때 부부가 그 사이좋게 지낸다. 그리고 부부가 참 잘 만났다. 그리고 남자 여자 사이가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요. 그것도 좀 괜찮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소음인 여자가 되게 깨갱깨갱하니 뭐 집에서 뭐 바가지 벅벅 굴고 이러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태음인 남자가 되게 좀 받아줘요. 그러니까 좀 바가지 긁는 맛도 있고 소음인은. 태음인 남자는 바가지 긁히면서도 받아주는 맛도 있고 그런 맛이 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소음인의 경우를 볼까요? 다음에 소음인 같은 경우는 소음인은 되게 옹졸하고 하지만 가정적이고 꼼꼼해요. 꼼꼼하니까 말을 해도 논리적이고 앞뒤가 딱딱 맞아요. 그러니까 소음인의 경우는 상대방이 만약에 그 일주일 전에 말한 거 지금 말이 틀리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소음인은. 또 소음인은 책을 교정을 하더라도 쭉 보다가 남들이 못 본 거, 구석증인 거 그거를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 그러면 소음인 남자와 소음인 여자가 만나면 어떨까? 그러면은 깨가 정말 쏟아져요. 정말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 일은 딴천이고 맨날 집에만 들어가. 그래서 부부간에 알콩달콩 초저녁부터 자는 거야. 초저녁부터 그냥 둘이 그냥 정말 깨가 쏟아질 정도. 정말 재밌어요. 그것도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부부가 서로 간에 의기투합하면은 정말 깨도 쏟아지고 정말 부부금식으로 좋아요. 그리고 환갑 넘어서도 둘이 꼭 손붙잡고 다녀요. 남들 보면 정말 보기 좋죠. 그런데 소음인이 자기 생각이나 섭섭한 거를 얘기를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은 소음인 부부, 소음인 남자, 소음인 여자 만나면 서로 얘기를 하나 하다 보면 냉전을 벌여요. 부부싸움 하면 그 다음에 냉전이야.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해. 심지어 한 달 내내 말을 안 한다. 그게 가능해요. 소음인 부부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소양인 부부다. 불가능하죠. 냉전 벌이지 않아요. 열전을 벌이지. 오늘 싹딱 싸우고 그 다음에 내일도 다 풀어져서 언제 그랬나 해서도 서로 뽀뽀하고 그러죠. 근데 소음인은 섭섭해서 냉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러면 일주일, 열흘, 한 달을 가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극과 극이겠죠. 소음인 부부는 잘 되면은 환갑 넘어서도 꼭 손붙잡고 다니고 초저녁부터 자. 그런데 소음인 부부가
벌어졌다 하면은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소음인 부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소음인일 때는 소음인 애인을 만날 때는 그걸 각오하고 만나세요. 깨가 쏟아지면 계속 쏟아지고 아니면은 맹견을 한 달 이상 버린다. 그걸 생각하고 만나면 되겠죠. 또 소음인을 꼬신다. 예를 들어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음인 여자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걸 좋아해요. 그리고 데이트하더라도 장소가 좀 아늑하고 좀 편안하고 이런 데를 좋아해요. 시끌벅적한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음인 여자를 꼬시고 싶다. 그러면 데이트 장소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아늑하고 조용한 카페, 이런 데를 정하는 게 좋지. 시장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왁자지껄한 곳이라든지, 선술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하면 싫어하겠죠. 또, 만났던 데서 만나자고 하면 좋아하는데, 007 데이트까지, 너 처음 가는 데지만, 어디서 만나. 그리고 어디 한번 찾아봐. 이러면 소음인 여자는, 나 시간 바빠서 안 돼. 나 그리고 데이트 약속을 거절하죠. 자, 다시 한번요. 소음인 여자를 꼬실 때에는, 만났던 데에서 아늑하고 조용한 데서 만나자고 하면 좋은데, 시끌벅적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낯선 데서 만나자. 이러면은 소음인 여자는 불안해해요. 불안해해서 약속 장소를 파기한다든지 데이트를 거절당하기 쉽다. 그걸 좀 명심해 주길 바라요.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소음인 남자가 태양인 여자가 만나면 어떨까? 그러면은 태양인 여자가 주도를 해요. 주도를 하는데 소음인 남자는 꿍 하면서도 태양인 여자의 기세에 놀려서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궁합이 좀 괜찮아요. 소음인 남자가 자기 성깔만 죽이면은. 그런데 옹졸한 소음인 남자는 자기 마누라 잘 되는 걸 눈꼴 하나도 못 보거든. 그래서 푼수짓을 해요. 푼수짓이 뭐냐? 마누라가 무슨 일을 할 때 또 자기도 흉내내서 해. 그러다가 패가망신 나기 쉬워요. 그러면 안 돼요. 소음인 남자와 태양인 여자가 만날 때는 소음인 남자가 마음을 넓게 써야 돼. 그러면 일이 잘 돼요. 그러면 또 태양인 여자가 의리를 지켜줘요. 의리 지키고 정말 그걸 잘해줘요. 정말 재밌어져요. 근데 옹졸한 소음인 남자는 어렵다. 그게 찢어지기 쉽더라. 이걸 나는 많이 봤어요. 또 그 다음에 소음인 남자와 소양인 여자가 만나면 어떠냐? 그것도 재밌어요. 정말 소양인과 소음인이 만나면 정말 궁합이 그것도 괜찮은가 봐요. 그런데 그것도 잘 되면 잘 되지만 안 되면 찢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소음인 남자가 꿍하게 지나면은 소양인 여자가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소양인 여자가 밖에 나가서 바람 필 수도 있어요. 소음인 남자가 꿍하기 시작하면 그럴 수가 있다. 그것도 좀 조심해야겠죠. 또 소음인 남자와 태음인 여자가 만나면 어떠냐?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가정생활도 무난하고 집안일도 넉넉하고 좋아요. 다 좋은데 그때 태음인 여자가 소음인 남자한테 포용 있게 자꾸 받아줘야 돼. 그러고서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 그리고 남자의 길을 자꾸 살려줘야 돼. 그러면은 집안이 잘 되는데 태음인 여자가 소음인 남자를 자꾸 약호를 죽인다. 그러면은 남자가 위축이 돼서 집안일이 정말 안 돼요. 물론 회사 일도 안 돼요.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좀 명심을 해야겠어요. 자, 내가 지금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체질별로 궁합같이 조합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남녀 간의 사이는 모른다. 절대적인 건 없다. 소양인과 태음인만 100% 좋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다 상대적인 거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여러분이 데이트를 할 때 또 결혼을 할 때 내가 소양인이다. 그러면 태음인 여자를 만났을 때 태음인 여자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태음인 여자가 맹기적거리. 자, 예를 들어서요. 소양인 남자는
어디 이제 그 놀러 가자. 그럼 짐 닦고 벌써 출발하는데 태음인 여자는 맹기작으로 준비를 한참 걸린다, 시간이. 그러면은 소양인 남자가 화를 내기가 쉬워요. 자기 마누라한테. 왜냐면 아직도 준비 안 했어? 막 이렇게 혼내키면 태음인 여자는 싫어해요. 그럴 때 그걸 이해를 하고 기다려주라는 얘기예요. 소양이는. 그러면은 무사 통과인데 그거를 태음인이 맹기적거리고 늦는다고 이해를 못하고 화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쌈밖에 안 일어나요. 그걸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자, 또 다시 소양인하고 소음이라고 만났다. 그러면은 소음이는 즉 가정적인 걸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당신 그 돈 들이게 그 쓸데리 없이 그 액세서리 사고 이런데 그 돈 들이게 집안 그 소품 뭐 집안 인테리어 하려면 소품이 필요하죠. 소품을 쓸데로 돈 주고 샀다. 이렇게 핀잔 주면 싫어하겠죠, 상대방이. 그걸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인 여자가 집안을 아기자기하고 집안 액세서리 자기 뭐 귀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사기를 좋아하는.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음인 여자를 꼬시려면 당연히 남자가 소음인 여자한테 그런 거 선물을 해주면 더 좋아하겠죠. 만날 때보다 조그마한 선물이라든지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여보 오늘 수고했어. 그 여자친구한테는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이네. 이런 소리 하면은 소음인 여자는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이러면 섭섭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각 체질별로 틀리다. 그런 걸 이해를 해줬지. 자, 근데 태양인 여자 보고 자꾸 누구시 이뻐졌어요. 자꾸 얘기하면 낯가지게 여겨. 그러면은. 그럼 오히려 이게 오늘 멋있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에 소음인한테는 해당이 돼도 태양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더라. 그런 걸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남녀 간에 사귈 때도 다 고려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내가 이게 수업 시간에 그냥 내가 두 수업 또 할 얘기가 있고 못 할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 정도로 말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남녀 간에 사귈 때 특히 이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남녀 간에 사귈 때 상대방을 이해를 좀 해라. 그래서 포용력 있게 받아줘라. 그러면은 잘 맞고 내 주장만 하고 상대방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찢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논리는.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도 그걸 이해를 해라. 넓게. 이런 거지. 굳이 이렇게 따져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은 요 정도로 체질별 궁합에 대해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할까요? 네. 여러분은 수업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